일단 연봉이 중요했었고, 연봉이 첫 번째가 맞나? 아니구나. 솔직한 마음이 나와버렸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취준 진담의 1일 MC 티나 지니입니다. 지니씨, 저희가 2022년 동국대학교 취업 박람회에서 소개할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취준생 사이에서 언제나 인기 있는 그 기업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그럼 함께 빨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신 이은규 동무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도에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입학해서 19년도에 졸업한 이흥규라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혹시 다들 갤럭시만 쓰시는지. 갤럭시요? 네. 주변에서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이폰을 일단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 선배님이나 주변의 동기분들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되게 가보고 싶은 회사 중 하나였는데요. 삼성전자에 다니면 이런 게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냐, 아니면 복지가 많이 좋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사내 관련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온라인 강의나 기타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시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TV, 컴퓨터 같은 것들을 시중가 대비 조금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에 밥이 나오는데 밥이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4에서 5kg 정도가 쪘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율 출퇴근 근무제인데 월요일이나 목요일날 조금 더 근무를 하고 금요일날 조금 더 빨리 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사에 뛰어난 분들, 뛰어난 동료들이 많다는 건데요. 일적으로 혹은 일 외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에버랜드나 캐리비안 베이 같은 티켓이 나오기도 하고, 휴양지나 아니면은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건 말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연봉 어떻게 되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공개적으로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제가 그냥 뒷속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시 삼성전자는 다르네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는 메모리 사업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도체 부문으로 DS 부분이 있고, 가전기기와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DX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DS 부문 안에는 총 9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D램이나 NAND, SSD 등의 솔루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평가 및 분석 직무의 경우에는 저 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아까 초반에 제품 기획 쪽에도 들어가고, 중간에 제품 개발할 때도 데이터 분석 쪽에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에 품질 관리를 하는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극히 일부이고, 삼성전자 D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더 좋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해당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산업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산업공학과는 좀 다양한 거를 많이 배웠어요. 인간공학도 배우고, 생산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랑 데이터 마이닝 수업 같이 공대 중에서도 다양하게 배웠었어요. 근데 저는 2학년 1학기 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해당 과목이 저한테는 좀 잘 맞더라고요. 프로그래밍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평가 및 분석 직무가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필요로 하길래 해당 직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공이랑 직무의 관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전공과 해당 직무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반도체 불량 분석 일이거든요. 근데 불량 분석을 처음 듣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빵을 굽는 과정에 표현을 많이 해요. 맛있는 빵을 굽기 위해서는 좀 재료 같은 것도 중요하고, 중간에 온도 같은 것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밀가루가 조금 더 들어간다든지, 물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특정 조건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불량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불량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나중에 이 불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온도 데이터가 계속 찍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봐야 되고 압력 같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뭐 데이터 분석 역량 같은 게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통계적 분석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머신러닝 같은 것도 데이터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빵을 굽는 과정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업에 지원할 때 보셨던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연봉이 그래도 조금 저한테는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는 근무 위치랑 그리고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연봉이 첫 번째가 맞나? 아니구나. 역시 솔직한 마음이 나와버렸네. 그러면 기업에 지원할 때 흥규님이 보신 자신만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다양한 기업에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일단 데이터 분석 직무로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봉이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무 위치가 저한테는 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세 개를 보고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을 지원할 때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직무와 관련된 어떤 스펙이나 경험도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학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평균 학점은 졸업할 때 3.9 정도였고 전공 평점은 4.1 정도로 기억을 해요. 제가 군대 1학년 이제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1학년 때 평균 학점이 이제 2.9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복학을 하고 좀 열심히 한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어서 상대평가를 할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절대평가였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학점 따기가 더 어려우셨을 텐데 그쵸, 거의 전공 학점이 거의 4점대 넘으신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겸손하시니까 역시 잠깐만. 그럼 겸손하시면 하면 안 되죠. 이제 정량적인 스펙을 알아봤다면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궁금해지는데요. 취업에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때 먼저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듣고 그쪽 이제 관심이 생겼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LG U+와 사스라는 기업에서 이제 공동으로 주최한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학교 홍보대사 동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학교 참사남봉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라오스의 해외 봉사도 이제 다녀오고 3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는 이제 정각원에서 주최하는 불교 청년 장학 활동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신 거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LG U+랑 사스에서 주관한 공모전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공모전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공모전 주제가 이제 모바일 행동 기반의 시청자 컨텐츠 예측이었어요. 5,000명의 이제 고객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270만 건의 시청 이력 데이터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청 이력 데이터를 통해서 이 5,000명의 고객이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를 볼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랑 이제 동기 2명까지 총 3명이서 팀을 이뤄서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여름방학 2달 동안 이제 계속 학교에 와서 이제 막 모델 만들고 데이터 분석하고 나중에는 PPT 만들어서 서비스 제안까지 하는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힘들게 하고 나니까 그때 출전했던 팀이 300팀 정도 됐었는데 7등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이제 제가 면접 때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면접관 분들께서도 이제 해당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임팩트 있게 봐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스펙이나 경험들을 자소서나 면접에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특히 글을 또 잘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또 말도 그렇게 또 잘하는 편은 아니고 처음에 자소서를 막 여러 개 쓸 때 이제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츄에이션, 그리고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인데 최대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해당 구성에 맞게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자기소개서 같은 걸 작성하실 때 살짝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흥규님처럼 스타 기법을 활용하면 더 수월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 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처음에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질문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읽고 이게 인성을 물어보는 질문이다. 혹은 이 지원자가 기술이나 다른 전공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질문의 의도, 목적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다면 서류 이후 단계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류가 지나게 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면접 준비를 꽤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긍정적인 태도랑 신입으로서의 아무래도 열정을 좀 보여주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을 봤을 때도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을 이제 질문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척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을 조금 더듬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아요. 네. 조금 더듬긴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이제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나중에 꼭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면접관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역시 면접에서는 신입으로서의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겠군요. 그럼 혹시 면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3년 전이라 이제 면접 질문들이 그때 좀 많았어가지고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 기억에 남았던 게 면접관분께서 저한테 취업 기간 동안 혹시 뭐 힘들진 않았냐, 뭐 몇 달 동안 준비하는데 힘들진 않았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기억이 저는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때 취업 기간이 힘들기도 한데 개인 시간이 많이 생겨서 최근에는 뭐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서 좋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입으로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마음가짐이 잘 보이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시지만 취준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힘든 취준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대단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냥 그때는 학업에만 열중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 동기들을 보니까 하나둘씩 인턴을 넣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턴을 넣어야 되나? 하고 이제 급하게 몇 군데를 넣어보긴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바로 다 떨어지죠. 그때 1차 멘탈 충격을 한번 먹었었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이제 그럼 이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해서 준비를 해서 넣었는데도 원하는 기업에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긍정적인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상황 자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뭐 이번에 붙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붙는 게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다 보니까 떨어져도 뭐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일 있으려고 뭐 이러는 거겠지 이랬던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부담감도 없었고 면접을 볼 때도 훨씬 떨리는 것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4학년이라서 그런지 동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저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취준 시기를 겪고 있는 동국대 학우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정도를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래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비슷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직무를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게 이제 적성에 맞는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막연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자소설닷컴이나 취업 공고가 날라오는 홈페이지 같은 데를 이제 들어가시면 내가 관련된 과에서 갈 수 있는 직무를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 직무에서 이제 요구하는 스펙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배들을 이제 좀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이 딱 있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직무가 딱 정해진 경우라면 선배들 중에 해당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유사 아니면 해당 직무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한 번도 안 드려서 조금 염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연락을 드리면 그 선배분들께서는 아주 기쁘게 이제 답장을 드릴 겁니다. 저도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런 선배분들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고 저도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도 후배분들한테도 이제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저도
하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본인의 약점이 있다면 이제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8년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 준비를 하면서 서류는 붙었는데 이제 인적성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년도 상반기 삼성전자를 준비할 때는 인적성에 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개월 정도는 시중에 있는 이제 인적성 문제집을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연히 풀어서 시간 낭비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풀다 보니까 조금 요령도 생기고 시간도 줄어들고 이제 정답률도 올라가면서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성 통과하고 나서 이제 면접도 있었는데 면접도 제가 그렇게 잘하는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면접을 어떻게 연습을 할까 하다가 거울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고 혼자 이제 대답을 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꿀팁인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신 이흥규 동무님을 만나봤는데요. 곧 개최될 2022년도 동국대학교 취업 박람회에서 삼성전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취업박람회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오세요. 지금까지 최종 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